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를 했습니다. 2023년 7월 2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영상 좀 늦게 올라가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설정이 바뀐 건 없는데, 하여튼, 다시, 영상을 좀 만들어 올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 증시도 급반등했지만 이제 미국 증시도 물가 이제 안정되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발표됐죠,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흐름과 함께 또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또 신고가 흐름이 빅테크 기업들의 사실 중기적인 상승 추세는 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도 이제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크게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시장이 다시 또 약세로 돌아서고 하락장으로 돌아서는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 두려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뭐 제가 예언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어떤 큰 흐름 물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 있죠. 이게 어떤 한 가지의 이유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조건에 이제 부합되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중기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짤 수 있는데요. 뭐 전략을 잘 짜도 이제 사실 종목에 대한 또 선택까지 들어가는 세부 전략에서 잘못되면 시장이 뭐 10% 갈 때 내 종목은 뭐 5%밖에 못 간다든지 이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도주라는 게 이제 업종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 SNS텍이 주도주잖아요. 파커 시스템스가 주도주잖아요. 또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가지면서 상승하는 쪽에서는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이 이제 주도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업종 내에서도 우리가 뭐 후발주, 2등주, 3등주 이런 거 잡으면 또 이제 중소형주 뭐 이런 것들 잡으면 상승 확률이 또 상승 폭 자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업종 선택을 잘했다 하더라도 성과 측면에서는 종목 선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주시장 분석해 드리는 그냥 관점이 아니라 실전 투자를 해나가는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도주를 찾을 수 있는지를 계속 뭐 찍기식이 아니라 그 원리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분석들, 복기들을 이제 마감 복기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인사이트 측면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는 측면, 그리고 주식에 대한 어떤 분석에 있어서 보다 더 이제 단발성이 아닌 또 지속 가능한 어떤 기준을 가질 수 있는, 또 철학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로 이제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중기적인 상승 추세 내고 있고, 또 이제 매크로 단으로는 주의도가 많이 낮아진 물가나 뭐 금리는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국면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애플 신고가요. 또 엔비디아 신고가 냈죠. 또 이제 테슬라도 장기 평선 지지력 계속 보여주면서 뭐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죠. 추세는 이제 다 이제 상승 추세로 빅테크 기업들, 또 한국의 이제 지수도 돌아섰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내용 중에서는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죠.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 뭐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략.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비롯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난 종목들이 쇼스키즈, 즉 이제 공매도 청산이 벌어지기 위한 어떤 액션 플랜이, 그러니까 강제 청산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손실 확대될까봐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수급의 이제 구도, 공매도의 어떤 쇼스키즈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들, 또 이제 업종 내에서도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이제 장비사가 신고가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해드리고요. 사실 이제 많은 군중들 손에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건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개인들 손에는 반도체 종목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반도체가 더 쭉쭉 뻗어나가고 안정적인 상승을 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좌 속에는 반도체 종목이 제일 많은 게 가장 안정적인 상승을 낼 수 있는, 또 불안하지 않는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주도 업종을 계좌의 이제 비중을 가장 높이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정리, 오늘 시장이 아니라 다음 주 전략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 이제 시장 마감해보죠. 미국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1.4% 상승했습니다. 변동은 좀 컸어요. 물가 발표 나면서 변동성은 좀 컸지만 1.4%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졌고, S&P도 1.2% 상승, 다우도 0.8% 상승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우선 이제 미래에셋 리포팅 보면서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미국 증시는 애플 등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폭이 확대되면서 마감을 했다. 미 증시는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PC 가격 지수가 둔화되는 등 인플레이션 안정이 진행되는데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고, 더불어서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가 상향되는 등 경기에 대한 기대도 투자 심리에 우적이었다. 더 나아가서 AI 관련 종목군 등 기술들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등으로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인 점도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분기 말 수급적인 요인도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팩트셋에 따르면 대형주 중심의 ETF에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발표를 했다. 결국 이 요인으로 대형주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소형주는 제한적인 상승,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을 펼치고 있네요. 사실 이제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중소형주들까지 수급이 삐치면서 중소형들은 조그만 돈이 들어와도 급등하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는 캐파죠. 근데 이제 시중에 어떤 자금이 이제 부족하면요, 사실 이제 이제 대형주 쪽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수급이 가는 경우가 많고, 미국 증시에 따른 부분입니다. 한국 증시는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다는 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 애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즉 이제 한 4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GDP 한 2배 가까이 되는, 약 2배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인데요. 야, 무슨 종목 하나가 한 국가, 이제 우리나라가 무슨 어디 저기 중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에 대열에 있는 국가의 GDP 경제 규모 한 7, 8위권 되는 어떤 국가의 GDP의 2배 가까이 되는다는 게 참 엄청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티가 매수 등급 목표 주가를 240달러로 커버리지를 시작했다. 목표 주가 계속 올리고 있네요. 아이폰 판매에 대한 부분은 사실 퍼포먼스가 크게 나오진 못하잖아요. 이미 살 만큼 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산다는 개념만 아니라서. 이제 그 애플이 올라가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XR과 또 이제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시범운행 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애플이 그 모빌리티 시장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이 당연히 이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의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 대비해서 진출이 용이하다는 점. 하지만 테슬라라는 강력한 주도권을 쥔 기업이 있다는 것은 사실 애플에게는 스마트폰 시장보다 훨씬 더 큰 그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뺏긴다는 게 굉장히 가만두기 어려울 텐데, 어쨌든 애플도 애플카라는 부분으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될 걸로 보는데 그게 아마 올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더 늦어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애플의 어떤 상승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도 이제 MSCI 지수가 상승을 했네요. 1% 정도. 어쨌든 월요일 증시는 크게 이제 장중 나스닥 미국 선물이 급락하지 않는다면 상승 출발 내지는 좋은 모습들을 좀 띌 공산이 클 것 같고요. 어쨌든 물가는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시장에선 큰 중요도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지수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역시나 이제 장기평선 지지력 계속 보이면서 이제 추세 상승 흐름 좀 구도를 잡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상승 추세 계속 추세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장기평 돌파 이후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추세 강화를 해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장기평선 뚫고. 그래서 240일, 480일은 1년짜리, 480일은
2년짜리의 이평선이죠. 그래서 한 달은 20거래일이잖아요. 요 곱하기 12월은 240일. 그래서 1년짜리 이제 이평으로 이제 240일선을 보는데요. 뭐 공휴일까지 다쳐가지고 한 200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240일 이평을 1년짜리로 보고 있고요. 480일을 2년짜리 이평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 두 개 장기 이평선이 가장 큰 매물 라인을 형성하고요. 그걸 지지 저항을 보통 받거든요. 이렇게 여긴 저항 받죠. 여긴 돌파하고 이제 추세적인 어떤 강화를 해나갈 수 있는 구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뭐 요 안에 박스권에 좀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정된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막 너무 세게 올라가고 너무 빠지고 하면 이게 불안정한 건데 그냥 박스권 안에서 그냥 횡보하는 국면만 보여도 환율은 안정화됐고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차트의 흐름도 금요일날 좀 급반등하는 모습이었고 사실 뭐 중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 내고 있는 과정에서 한 2주 정도 뭐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옆으로 기계 시간적으로 늘어뜨리는 게 이제 가장 개인 투자자에게는 뭐 고통스러운 어떤 지지부진한 어떤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기 싫어지는 그런 국면을 보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뭐 기간 조정 보인 거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횡보시키는 기간 조정으로 금요일 날은 급반등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증시 주요 종목들 흐름도 이제 괜찮았죠. 테슬라라든지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애플 같은 기업은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신고가의 흐름과 3조 달러 3조 달러란 3조 달러 어마하네요. 엔비디아 신고가 흐름 계속 이어가는 패턴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주요 기업의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흐름 추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요,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잠적 실적을 이제 보이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2분기 실적 시즌으로 진입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은 개선되는, 회복되는 어떤 방향 내지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을 아마 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LG전자, LG노텍은 본격적인 성장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실적 발표가 기대되고 있고요. 또 이제 메모리 업황 회복 속에서 DDR5 수혜가 있는 패키지 기판 업체, 대덕전자, 해성DS 투자 아이디어가 유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 이렇게 두 중요한 기업이 있다는 거. 삼성전자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크게 빠진다든지 고르기보다는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띌 공산이 크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LG전자는 이제 뭐 대체적으로 가전, TV, 뭐 전장 모두 무난한 흐름 속에 컨센서스 부합할 실적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L전자 뭐 LG노텍하고 같이 꾸준하게 커버를 해드리고 있고 하반기 좀 기대할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사실 그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걸 전기차 실적으로 분석을 하는 이제 리포팅이나 기사는 제가 이제 그게 중요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꾸준히 드리면서 계속 한 주씩, 두 주씩 이렇게 물량을 장기적으로 모아나갈 종목 테슬라에 대한 뭐 의견을 뭐 항상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지금 테슬라의 충전 그 슈퍼차저죠. 요거를 각 그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채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띄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테슬라는 플랫폼 기업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슈퍼차저 이제 네트워크가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외신에서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내고 있는데요. 포드를 시작으로 이제 GM, 리비안이 이미 테슬라와의 충전 사업 제휴를 결정했다. 테슬라는 북미 지역에만
12,000개 급속 충전 슈퍼차저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스탠다드 표준화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이거는 같이 참여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이제 테슬라가 차후에는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이제 플랫폼의 어떤 형태로서 테슬라 걸 구매를 해야만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무슨 2등, 3등 업체 걸 사용하겠습니까? 내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테슬라 걸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테슬라의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밸류는 지금 전기차는 이익을 내겠다는 심사는 아니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이제 이익을 나는 것을 가지고서 밸류에이션을 매겨가지고 지금 주가가 높으니 낮으니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북미에서는 전기차 충전 규격을 두고 테슬라 슈퍼차저의 NACS와 기존 미국 표준인 CCS가 경쟁을 해왔는데 테슬라가 승기를 잡는 모양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 충전소는 미래 주유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인데요. 전기차 전환에 따라서 테슬라가 전기차 제조사는 물론 주유소 역할까지 도움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 어쨌든 뭐 이 플랫폼 업체로서의 가능성들을 앞으로 계속 확장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참여한 그 자동차 메이커를 보면 미국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 브랜드까지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 브랜드 볼보가 자사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테슬라와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테슬라 충전 표준화에 이게 들어가는 모습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또 이제 LNF, 또 포스코 퓨처엠 요 4개 기업의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에코프로가 지금 밸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거 밸류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밸류로 고평가됐다, 밸류로 저평가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공매도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했는데 이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면 공매도가 이기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위로 치면 신고가를 내면 공매도가 지는 겁니다. 지면 이게 급속도로 숏 스퀴즈가 발생해요. 숏 스퀴즈. 이게 강제 청산이죠, 거의. 아니면 손실이 확대돼 가지고 겁먹고 그냥 매수하는 거죠. 가격 불문. 이게 지금 7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이 밸류를 평가할 수는 없고, 이건 수급으로 이제 얘기되는데, 그 수급으로 얘기할 때는 확신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야, 이거 돌파해서 공매도 죽을 겁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흘러내리면 이제 기간 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2차전지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숏스퀴즈로 인해서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전개되면 이 2차전지 전반으로 슈팅으로 이제 나올 공산이 크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나리오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결국 이제 예측으로 하는 거는 주식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라 이제 약간 뭐 도박으로 좀 배팅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측 배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나리오적으로 이제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충분히 지금 에코프로 BM과 함께 또 LNF, 또 이제 포스코 퓨처엠, 사실상 지금 신고가 부근에 올려놓은 거는 에코프로 BM, 그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죠.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LNF는 신고가에서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의 흐름을 낼 공산이 높아 보이는 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퓨처엠 이 두 개 기업이 숏스퀴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매도가 최근에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이거 열변을 토하면서 30분 이상 설명했는데 이 영상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다시 찍고 있는데요. 지금 에코프로 보십시오. 공매도 그 금액이 1조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 172만 주입니다. 그렇죠. 6월 28일자예요.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3월 달만 하더라도 보시면 30만 주예요. 20만 주, 30만 주죠. 20만 주, 30만 주 하던 게 당시에 600억, 1,400억 뭐 이랬네요. 그렇죠. 공매도 잔고가. 근데 그때보다 지금 1조 2천억이에요. 거진 지금 뭐 주가가 또 올라왔으니까 네. 수량으로 뭐 한 대여섯 배 올라왔네요. 그렇죠. 금액으로는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공매도 잔고 금액이.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썸네일에도 떨고 있니라고 적었지만 지금 공매도 요거는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회사 돈으로 하는 거겠지만 뭐 잘못되면 이제 옷 벗고 나가야 되죠. 예. 그만큼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 지금 굉장히 살 떨리는 구간에 놓여 있고 이게 올라가면 완전 청산되면 예, 이거 진짜 엄청 떨 수밖에 없겠죠. 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조가 넘게 돼 있어요. 1조 800억입니다. 440만 주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의미는 높은 가격에서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다는 거예요. 근데 혹여라도 그 이상의 가격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숏스퀴즈가 굉장히 세게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3월달만 하더라도 220만 주, 230만 주잖아요. 그때보다 2배 올랐어요. 잔고 수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공매도를 쳤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네, 그들은 떨 수밖에 없죠. LNF입니다. 지금 4,800억, 거의 5천억이에요. 200만 주입니다. 근데 지난 3월달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3월달 보면 100만 주 정도 되네요. 그렇죠? 70만 주까지 갔지만 100만 주 정도, 2배 정도 올라왔네요. 공매도 잔고가.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7천억입니다. 7천억. 200만 주. 그렇죠? 지난 3월달에 보니까 그때 8, 90만 주였네. 그렇죠? 이것도 2배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왔을 때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다는 거예요. 덜덜 떨겠죠?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공매도 잔고 금액이 7천억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은 셀트론입니다. 이제 셀트론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비중이 지금 상장 주식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이 1.7% 밖에 안 됩니다. 다른 종목들 보면 뭐 포스코 퓨처엠도 2.5%인데. 그래서 이제 셀트론은 이제 공매도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3인방이죠. 2차전지 3인방이 금액적으로 제일 많고 공매도 잔고 금액이 제일 많고 비중도 보시면 에코프로가 6%, 에코프로빔이 4.5%, LNF가 5.5%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상장 주식수 대비해선 비중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야 되고 CIS 2차전지 종목들 장비회사죠. 6.9%입니다.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PNT도 상당히 높네요. 엔캠도 4%대, 선보도 3.3%대. 2차전지 종목들의 공매도 잔고 비중이 상당히 높다. 숏스퀴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숏스퀴즈라는 게 보시면 뭐 이런 구간은 이제 일반적인 노멀한 트레이딩 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브레이크아웃 점이죠. 여기 이제 숏스퀴즈 브레이크아웃 점인데 지금 에코프로가 이제 그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위로 치면 이제 마진콜 커버링이 들어오는 거죠. 반대 매매성이죠. 숏스퀴즈 존 그리고 이제 정점을 찍는 구간이 나오고 이제 꺾일 텐데 어쨌든 에코프로가 이거 잘못되면 그들 공매도들 입장에서 잘못되면 숏스퀴즈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시나리오를 가지면 될 것 같고 숏스퀴즈라는 것은 주식을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큰 손실을 막고자 숏 포지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빠르게 해당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예상 이상의 빠른 상승을 촉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은 뭐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체크했던 반도체 종목들, 이런 종목들 ISC라든지 또 파크 시스템스라든지 주도주 있잖아요. 또 해성 DS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것들은 기판주로 이제 바닥권 탈출과 함께 상승 추세를 굉장히 거세게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주도 업종 2차전지 뭐 쇼스키즈 가능성들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이제 또 하반기 또 바이오 신약주들의 움직임들도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에서 그 장비사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죠. 장비사들의 움직임,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략 좀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업종 내 섹터 간 추세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구간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섹터 간의 차이. 소재 종목들은 기간 조정 받고 있지만 장비사들 중에서는 신고가 혹은 신고가 부근 종목들이 상당수 있어요. 하나기술, 아바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 내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 뭐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이고, 또 이제 코인테크라든지 TSI라든지 PNT라든지 또 이런 종목들 좀 주목해 볼 만한 또 장비 그런 사들이죠. 분리막에서도 신고가 흐름 내지는 바닥권 탈출이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섹터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의 발생 이유는요, 업종 내에서도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쪽과 이거 못합니다. 매수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은 당연히 매물의 정도가 다르죠.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쪽은 매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세 강도가 이제 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추세적으로도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소재 기업들은 기간 조정에 돌입했다 보여지고, 요 이제 4개 기업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매도 잔고가 역대급으로 숏스키즈 가능성이 있다. 위의 4종목에 숏스키즈가 발생한다면 2차전지 업종의 강한 상승 추세도 가능할 수 있고, 숏스키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간 조정으로 본격적인 도입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면 이제 장비사들의 움직임들은 매우 이제 양호한 움직임이다. 섹터 간의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다음 주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들, 또 이제 시장이 미국장도 그렇고 급반등하는 모습들 통해서 중기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한 주 수고 많으셨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심박산 또 다음 주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